네, 이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보여드린 거는 네, 이제 오늘의 목차고, 예, 제목은 무엇이든지 결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 장씩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우유부단한, 제가 PPT를 오늘 정성 들여 만들었기 때문에 PPT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갔다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나는 결정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결정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자,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하고 신중한 사람은 다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결정을 너무 빨리 하는 게 문제인데요. 엄청 빨리 결정합니다. 이제 엄청 빨리 결정하는 건 그냥 고민해도 똑같더라고요. 네, 고민해도.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우유부단의 핵심은 불안이에요. 불안. 네, 테레사리님 너무 빨리 결정한다고 하시는데 너무 빨리 결정하는 건 너무 빨리는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잖아요. 저는 너무 빨리 결정하는데 너무 빨리 결정해도 어차피 그거고 오래 생각해도 어차피 그거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거는 제가 상담할 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우유부단할수록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불안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죠. 네, 자, 그래서 나는 왜 우유부단한가 하는 이유를 알면 좀 낫습니다. 그냥 저거죠.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DYK님이 책임지기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근데 저 두 번째, 세 번째 후회할 것 같아서, 큰일이 생길 것 같아서, 네, 이제 저 첫 번째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는 좀 이제 방법을 찾죠. 저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냉장고를 뭘로 사야 되지?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은 뭐 더 좋은 게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정보를 찾아보게 되는데 지금 용화님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친정엄마랑 옷을 사러 많이 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결정장애가 있어서 저를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얘 이건 어떠니? 근데 제가 이제 엄마를 따라 다니다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냥 이걸 살까 저걸 살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A하고 B라는 옷을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A는 색깔은 좋은데 길이가 마음에 안 들어. B는 이거 다 뭐 옷 핏은 좋은데, 핏이라고는 안 했죠. 그냥 모양이라 그러죠. 모양은 좋은데 색깔이 약간, 그러니까 계속 A의 단점과 B의 단점, A의 장단점과 B의 장단점을 계속 말하니까 이제 엄마가 가자 그럴 때 제가 점점 가기 싫은데 또 꼭 뭐 너도 뭐 사줄게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합쳐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사실은 대체로 그런 결정이 없다는 거죠. 대체로.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접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가 너무 많은 것도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빨리 결정할 때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네. 주말에 딸아이 신발 사러 갔는데 200은 너무 딱 맞는 것 같고 210을 신겼더니 너무 헐렁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조건 하나 큰 걸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도 중요하죠. 싼 걸 뭐 맞는 걸 신기는 게 있고, 아, 몇 가지 그게 있군요. 애가 잘 넘어지면 딱 맞는 걸 사줘야 되죠. 근데 싼 거면 싼 거도 딱 맞는 걸 사주고, 비싸면 조금 큰 걸 사서 그냥 내 깔창을 깔아주면, 요즘 깔창 좋은 게 많던데 왜 밤까지 고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김아름님, 남편은, 그래서 제가 질문해도 대답을 잘 안 하는데, 나중에 남편 탓을 하는 게 싫대요. 그럼 이제 김아름님이, 요거는 조금 좋지 않은 태도인 것 같아요. 남편한테 맡겼으면 그냥 탓 안 하고, 탓을 할 것 같으면 내가 결정하고, 계속 염두에 이런 걸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내려놔야 된다. 유머건강님, 제가 저것도 좀 어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아들 대학 진학 문제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대학에 붙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대학을 제가 보니까 아이들 대학은 뭐랄까, 합리적인 것보다 정서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서라는 건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조건 붙어야 되지 않나? 제일 중요한 건 떨어지는 게 제일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 되면 아파 왔다는 건 과거죠. 많은 분들 애들이 어리면 나중에 제일 괴로운 건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걸 보통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우리 애들도 그랬고요. 주변도 다. 네. 소소맘님. 네, 이제 저런 거죠. 선택지 각각의 단점 중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선택하면서 결정이 편해졌어요. 네, 그냥 감당하는 거죠. 감당. 단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저 뒤에 질문을 넣은 건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네, 유머강강님 저랑 비슷하셨군요. 결혼 전에 엄마랑 옷 사러 가면 꼭 싸웠고, 이제 이분은 자신이 고른 옷을 강요해서 너무 싫었다고 하는데, 일단 엄마가 돈을 대면은 좀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 돈으로 사느냐. 근데 저희 어머니는 심지어 제 돈으로 사는데도 강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순간부터는 그냥 편하기만 하면 골라줘도 입는다. 근데 이제 친정 엄마들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정장을 좋아하고요. 제가 니트를 사면 쇠타 쪼가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쇠타 쪼가리를 많이 삽니다. 아까 여러분들 제 모습을 기억하면 오늘도 쇠타 쪼가리를 입었습니다. 네, 제님, 남편이 어차피 마음대로 결정할 거면 왜 물어보는 거냐며. 그렇죠. 이거는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부부 사이를 위해서는 그냥 내가 정하고 내가 책임진다. 남편이 비난하면 그 다음에 네가 사라 그러면서 너를 비난한다. 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후회할 것 같아서 큰일이 생길 것 같아서 대체로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도 있긴 해요. 한 번에 정하는 게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는 게 습관인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어차피 뻔한데도 고민하는 분들. 제가 오늘 강하게 조언을 드리면 이런 분들은 그냥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성향이 높습니다. 자, 나는 아직은 불안하진 않은데 라든지 우울하진 않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특히 가족들이.
네, 그냥 습관적으로 걱정하시는 분, 이거는 빨리 고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결정을 빨리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YYY님, 상대가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남편이 결정장애, 별걸 다 물어본다고 하셨는데, 그냥 이거죠. 내가 결정해도 비난하지 않는다. 네가 결정하면 내가 비난하지 않는다. 그걸 약속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내가 정하면 나중에 비난하지 않을 거야? 네가 정하면 비난하지 않을게. 비난할 거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할래. 네, 그런 집이 많군요. 남편이 결국 자기 맘대로 할 거면서 물어본다는 건 남편분이 결정장애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라이브를 좀 들어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팁이 있습니다. 결정장애인 분들은 혼난 분들이 많아요. 혼나면서 큰 사람. 혼나면서 큰 사람들은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엄마한테 혼나지 않을까?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아내한테 결정권을 주고 나면 내가 너무 애 같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들 어릴 때부터 결정권을 많이 주면 우유부단해지지 않을까요? 아이가 어리면 OX로 선택지를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크면 1, 2, 3으로 줍니다. 자, 이러면 이제 결정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고를 만한 걸 1, 2번, 그 다음에 좀 크면 1, 2, 3번, 좀 더 크면 1, 2, 3번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체리전님, 완벽주의도 이거는 같은 완벽주의 중에 결정장애가 아닌 분들이 없어요. 자, 완벽주의는 좋은 걸 고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후회할까봐 이제 결정을 못합니다. 네, 그린만님이 빠르게 동의해 주셨어요. 엄마한테 엄청 혼나면서 크면 결정장애가 불안하지 않은 분들도 결정장애가 생겨요. 남편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혼났지, 나는 안 혼내. 이런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서 이제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조금 비난하는 편인데, 비난하면 비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 바본가? 그럼 앞으로 당신이 할래? 이러면은 점점 줄었습니다. 굉장히 제 결정에 허점이 많은가 봐요. 근데 이제 어차피 서로 다른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그냥 비난도 감수합니다. 그냥 왜 내가 결정하고 싶으면 비난할 수도 있지. 근데 뭐 결정 안 하고 비난하는 남편이 더 좀 문제가 아닐까요? 네, 테레사리님, 남편이 결정하는 데는 반드시 고민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상하다고 너무 빨리 결정한다고. 그런데 남자들은 좀 이런 건 있어요. 가성비가 떨어지면, 자기가 결정한 게 가성비가 떨어지면 엄청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가성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바보 취급 당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요금제, 뭐 세금, 뭐 똑같은 물건을 뭐 조금이라도 더 돈을 주고 사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승부욕으로 이제 다가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일러를 샀을 때 남편이 이제 5개의 옷을 넣을 수 있는 스타일러를 샀는데 3개를 넣으면 화가 나는 게 가성비. 제가 남편이 그럴 때는 잘 몰랐는데 아들이 그러는 걸 보고는, 그래서 그냥 사. 제가 엄마가 뭐
5천 원은 보태줄게 이러면은 아들은 아니 가성비가 떨어져. 그러니까 돈이 아니더라고요. 남자들의 가성비 충족 욕구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네, 느림보님은 고민 1도 안 하고 첫 번째 가게에서 무조건 결정. 자, 요게 남편의 또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따지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아내가 계속 걱정하고 비교하고 따지는 게 힘들고 아내를 따라가다 보면 또 엄마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아, 엄마가 계속 걱정이 많았거든요. 걱정이 많으면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과거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게 지긋지긋하면 그냥 빨리 사는 습관이 듭니다. 아마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병원도 다니고 애들도 키우면서 그냥 빨리 결정하는 게 버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많이 혼내면, 나의 결정에 대해서 많이 혼냈으면 빨리 결정하는 데 대한 불안이 있죠. 그래서 느림보님은 내가 너무 이 남자를 끌고 다니는 거 아닌가? 피곤해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너무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남편이 질리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이런 엄마 밑에서 좀 힘들게 컸구나 이러면은 좀 너그러워져요, 사람이. 근데 이제 저는 남편이 작은 걸 아끼는데 보니까 남편이 자랄 때 가족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걸 하나 사도 그 가격이 전체 가족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네, 저희는 3남매고 남편은 5남매 3대가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기로 했어요. 이해만 하고 사는 건 제가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냥 약간의 돈을 들여서라도 편하게 사는 게 낫다. 그 다음에 당신이 이럴 거면 애들 병원도 정하고 애들 옷도 사고 학교 학원도 정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좀 소소맘님이 시부모님이 많이 혼내지 않았다고 하시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혼내진 않았지만 시부모님이 또 돈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돈. 그래서 돈에 대해서 주로 결정을 하면, 돈에 대해서 민감하면은 남편도 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목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주로 그런 분들이 있고,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오래 쓸 건데 뭐라든지 얼마나 쓸지, 뭐 효율성, 네, 그래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시면 네, 조금 결정장애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생각을 빨리 결정하고 합리화, 이거 저 스타일인 것 같고요. 정수연님 좀 다른 패턴이군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정하고 해주셔서 혼자 신변 처리하는데 여전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혼자 다 하려는 5살 딸과, 딸이 교제네요. 근데 이런 나를 좀 바꿔주는 교제로 온 것 같습니다. 지금 DY킴님은 친정이 돈이 없지도 않았는데 다른 형제들은 신경 안 쓰는데 작은 것도 돈돈거린다고 하셨는데, 왜냐면 이걸 비싸게 주고 샀을 때 내가 어떤 감정, 왜냐하면 아니군요. 이걸 비싸게 주고 사면 내가 점점 돈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다면 만약에 친정은 돈이 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나는 친정만큼 못 살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요. 뭐 형제가 위아래로 있는데 엄마가 또 특정 아이한테 돈을 좀 더 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아끼면서 칭찬받은 아이들도 있어요. 네, 굉장히 이유가 많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냥 다 자기의 자기 삶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자기 삶의 스토리텔링에는 기질과 환경이 다 있는데, 기질은 간단합니다. 그냥 불안이 높고, 잘못했을 때 후회가 많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려서부터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난 기질이구나. 남편은 기질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기질은 그렇게까지 불안이 높진 않은데, 지금 결정장애면, 어린 시절, 특히 부모님의 태도, 그걸로 내가 혼났나? 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혼나도 결정이 어렵고, 너무 많이 재량을 줘도 결정이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네, 각이 잡히죠. 자, 그냥 애가 태어났는데, 뭐, 한 두세 살 되면, 교구를 사줄까? 너무 비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교구를 그냥 사주면, 요즘은 별로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교구를 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와서, 뭐 수업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교구를 샀는데 조금 더, 부담이 커진 것 같아요. 그냥 물건만 사면, 그냥 살까 말까인데, 교구를 사면 사고 쭉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부담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결정의 어려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을 제가 상담한 결과, 네, 오르다, 맞아요. 제가 아침에 오르다를 찾았는데, 오르다라는 특정 상품을 말해도 되나? 플러스, 요즘 오르다 말고 다른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점은 선생님이 올 때는 애가 잘 노니까 엄마가 편합니다. 특히 외동이면, 맨날 놀아달라고 하는데, 그냥 아주 잠깐이라도 놀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장점은 선생님이 오시면 엄마가 편하다. 단점은 그렇죠. 맞습니다. 수업비 따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단점은 돈이 꽤 듭니다. 그래서 이 돈을 내가 써야 되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의 견해입니다. 저의 견해는 이런 교구는 놀이는 되지만 학습 효과는 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1시간 놀리기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게 맞나?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학습을 시킨다는 그 착각으로 이 돈을 쓰는 게 맞나? 그래서 그냥 놀이 효과인데 뭐 약간 뇌 자극이 된다는 그분들의 말을 좀 어느 정도 뭔가 나의 불안을 자극해서 편하게 해준다면. 근데 전문가 견해에는 학습 효과는 애들이 뇌 자극이 부족해서 뇌 발달이 안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놀잇감을 사주시면 되는데 그 놀잇감을 엄마가 놀아주기에 너무 귀찮다. 네, 뭐 사고력 수학 이런 거 저도 예전에 무슨 과학이었는데 그냥 과학 공부 아니고 가서 실험하고 이제 이런 거 했는데 쥐를 갖고 오더라고요. 어느 날 쥐를 해부했다고. 쥐는 아니고 뭐 모로모트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요거 딱 참고하시면은 교구에 대한 이제 고민은 좀 더 깔끔해질 것 같아요. 의외로 교구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공부는 언제부터 시켜야 할까요? 이것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저의 견해는 아니다. 네, 빨리 시키면 천천히 시키면 뭘 고민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빨리 시키면 엄마 마음이 편합니다. 그냥 뭔가 시키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걱정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5살이면 뭘 시켜야 된대요. 뭐 7살이면 어느 정도는 해야 된대요.
이제 중학교가 가면 더 되죠. 중학교 3학년이면 뭐 2년 정도는 선행을 해야 된대요. 선행은 두세 번 정도 반복해야 된대요. 근데 몬테소리군요. 모르다 말고. 그래서 일단 빨리 시키면 엄마 마음이 편해지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천천히 시키면 무리만 안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죠. 천천히 시키면 또 나는 좀 좋은 엄마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의 견해는 공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게 공부인지 아닌지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학습을 빨리 시키면 부작용이 클 수 있는데요. 학습의 기준은 숙제가 있냐 없냐, 숙제 때문에 엄마가 화를 내냐 안 내냐입니다. 지금 루디아님 7살 남자아이가 숫자와 한글을 시키고 있는데 너무 안 하려 해서 화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 저는 그냥 학습지 선생님을 좀 부르시면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켜서 안 하는 건지 이 자체를 싫어하는 건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하면 조금 아이가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엄마하고 관계 때문에 아이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해도 안 한다. 근데 우리 애가 바보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예를 들면 주의력 문제가 있는 애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뭔가 반복적인 학습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자, 그래서 하기 싫은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엄마가 화를 내게 되면 공부는 아이들한테 아주 끔찍한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화를 낼 거면 가급적 늦게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유머관광님 수학 선행 안 해서 성적이 안 오른다고 말하는 고등학생인데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요? 네,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쯤 됐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엄마를 탓합니다. 저희 딸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다음에 엄마가 나를 잡았으면 조금 내가 공부를 잘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머관광님 같은 경우는 선행을 하면 네가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학원을 2배 보내야 됐어. 엄마 한번 해봤더니 네가 너무 괴로워하더라. 뭐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미안해. 그럼 지금 학원을 2개 보내줄까? 뭐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 선행, 뭐 학원, 엄마가 잡는다 이런 것들을 고통과 같이 연결시키지 못해요. 이거 시키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시키려면 네가 그때 다녔던 수학학원을 2배, 3배로 다녀야 되고 엄마가 알아보니까 숙제하는 시간이 한 3시간 걸린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애가 지금 성적이 안 나와서 괴로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점수 좀 안 나와도 그냥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해봐. 이렇게 좀 위로를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아이예요. 짜증을 낸다는 건 철이 들었다는 거죠. 걱정 안 하는 애보다는 걱정을 너무 안 해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느림보님이 13살 딸인데 유튜브로 영어 강의 20분 미만 강의를 듣는데 알아보니 멀티로 강의 듣는 척하고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런 애들이 한 3분의 1 이상이에요. 13살이면 이제 중학생인데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켜보면 화를 낼 수 있어요. 13살이면 중1 맞죠? 화를 내면 사실 개입하기 힘듭니다. 근데 20분이면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영어 강의를 선생님과 1대1로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초6. 그러니까 옆에서 지키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같이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화면이 보이는데 엄마가 앉아 있는 거죠. 남자애들은 강의를 틀어놓고 게임을 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 애들도 너무 힘든 거죠. 학교를 가면 옆에 친구랑 뭐 쏙닥쏙닥도 하고 뭐 필통도 떨어뜨렸다가 줍고 그러는데 네, 저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애들도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학원은 애가 울면 좀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울고 안 간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끊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싫다고 말하는 정도면 한두 달 더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엄마라면 전문가로서 학원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가 요즘 힘들어 하는데 싫어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또 애가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행운 한가득님은 옆에 있어 달라고 하는데 그냥 유혹에 약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집중이 안 되는 애일 수도 있습니다. 6학년이면.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있으면 칭찬도 받고 어쨌든 피드백이 있는데 칭찬이 어쨌든 피드백이 없으면 좀 불안하거나 그럴 수 있어서요. 그냥 여러분들이 많은 애들이 그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왜 그러지 하지 않고 뭐 좀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다 그래요. 그냥 다 그렇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데 뭐 방법이 없나? 예, 알아서 하는 애들이 아주 일부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또 뭐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저는 좀 애들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둘째를 낳아야 할까요? 외동이신 분들은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를 낳던 둘을 낳던 시간이 지나면 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결정을 바꿀 수 없을 때 그냥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못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거든요. 네, 테레사 리님이 네, 외동인데 고민 중이시라고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이 질문을 할 때 제가 아는 지인 2명 정도가 이제 떠올랐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근데 뭐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인데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애를 둘라면 이 고민은 없어지는 건 분명하다. 둘라면은 적어도 둘째를 낳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둘째를 낳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애가 한 10살이 넘어가니까 이제 덜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로 끝낼까 아니면은 둘 낳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하나를 낳고 더 안 낳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중요한 것들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고 이거를 생각하고 이제 결정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잘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렇지만 이런 거죠. 하나를 낳는데 둘인 집을 보면 둘 낳을 걸 그랬나 이런 순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을 낳으신 분들은 하나인 집을 보고 부럽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는 한 둘 정도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터울 갖고 이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터울이 길면 좀 바로 날 걸 그랬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요. 터울이 짧으면 너무 빨리 난 것 같아. 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외동이면 의외로 굉장히 힘든 게
끊임없이 놀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놀아줘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이제 집에 있을 때. 근데 이제 이게 엄마는, 애들은 놀이가 삶이기 때문에 엄마는 이렇게 애들이 원하는 만큼 놀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뭘 시키기에도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이제 편하려고 외동을 낳으신 분들은 네, 의외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둘이면 왜 놀아달라는 말을 별로 안 할까 했더니 둘이 싸우느라고 시간이 잘 갑니다. 애가 둘이면 많이 싸워요. 그 대신에 안 놀아줘도 됩니다. 외동이면 평화롭습니다. 근데 놀아주느라고 번아웃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둘이니까 이제 합리화를 합니다. 놀아주니 싸우는 게다. 그 다음에 비용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애가 외동이면 원하는 거 다 해준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매 순간 좀 손이 커집니다. 근데 이제 둘이면 좀 아껴 쓰니까 어차피 그냥 있는 돈에 맞춰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비내리네님, 둘인데 8살 터울이면 외동 둘 키우는 건 맞는데 첫째가 둘째를 좀 봐주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형제간에 싸우면 이제 그걸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제가 권하는 건 학원을 다른 시간에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럴수록 꼭 같이 보내시더라고요. 뭐 태권도 같이, 미술 같이, 이렇게. 테레사리님, 서로 기질이 달라서 평생 사이가 안 좋은 건 기질이 달라서가 아니라 둘 중에 어떤 아이가 피해의식이 있으면 평생 사이가 안 좋습니다. 피해의식은 부모가 한 애를 자주 혼낼 때 생깁니다. 유엠님, 언제까지 놀아줘야 되는지는 그냥 저는 1학년이 지나면 그냥 엄마가 의식적으로 안 놀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대꾸를 해주니까. 근데 이제 친구들은 대꾸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가 제일 잘 놀아줘서 놀아달라 그래요. 이럴 때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학년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 이제 무덤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친구들하고는 건성으로 놀고 집에 와서 엄마가 그거를 나누어주는 그거를 놀이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부터는 한 10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힘들었던 거, 지금 현재 고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의 경험, 제 경험은 아니죠. 이제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과 나눴던 얘기를 바탕으로, 요즘 이제 이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외동 키우시는 분들과 형제를 키우시는 분들이 진짜 나 힘들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다행 우리 애는 안 그래. 유나이슬님, 아빠가 너무 잘 놀아주니, 이런 걸 잘난 척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왜 안 놀아주냐, 남편이 많이 놀아주면 요 정도 비난은 이제 감수하셔야죠. 행운 한가득님, 안 놀아줘도 되고 돌보기만 하면 된다고. 놀아주는 건 계속 놀아주고 잘 놀아주면 부작용이 생겨요. 엄마가 놀이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성 발달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은 놀아줄 때 아이의 입장을 배려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사회성은 또래 관계예요. 더 나이가 든 아이들도 안 되고 더 어린 아이들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 아이들은 나이가 어린 애들을 봐주고요. 나이가 어린 애들은 큰 아이를 좀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RM 아크라노프님, 좋습니다. 큰 심리학책을 한 권에 1시간 만에 읽은 느낌. 제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YY반님, 아버지 치매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시려고 하시는데 좋은 방법, 보건소에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치매 초간담 방법이 있거든요. MMS라고 인터넷에서 찾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거를 하시면 이게 뭐죠? 나라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먹고 살기 힘드는데 좀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실제로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네, 41개월 딸이 하고 싶어 하는 걸 시켜달라고 끊임없이 테스팅. 그냥 이렇게 60%는 해주고 40%는 거절하세요. 간식은 그냥 횟수를 정하세요. 숫자로 하면 결정장애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간식은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그냥 원하는 때 준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쌩 까는 거죠. 네, 유머관광님, 자신의 등급보다 높은 대학에 간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재수한다면 하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이제 딸이 정말 인서울이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가려고 공부한 건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정말 졸라서, 근데 저는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제가 말리면 평생 그게 남을 것 같아서 재수를 시켰습니다. 점수는 당연히 낮아졌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긴 힘든데 저는 그래서 낮은 대학교에 가는 것보다 내 결정이 인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무모한 결정을 했고요. 그냥 저게 학군이 뭐 가나다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가 말하면 잘 안 듣고요. 조금 돈이 들어도 컨설팅을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애가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서소희님, 신랑 금연. 옛날에 한번 성공한 적,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해서 성공한 경우가 있는데 그냥 하루에 10,000원씩 주면 용돈이 없는 분들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00원이 안 되면 20,000원, 20,000원이 안 되면 30,000원. 뭐 돈이 많이 부족하신 분은 일주일에 30,000원. 네, 그래서 남편도 뭔가 좋은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댁에 자주 간다. 남편이 정말 원하는 거를 주면은 조금 더 시도해 볼만 합니다. 김아름님, 전집을 사고 싶은데 중고와 새 책 2배. 무조건 중고죠. 중고가 또 ABC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집은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깨끗합니다. 결정장애 치료 방법은 오늘과 내일님, 저는 연습하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일주일에 30,000원은 1시간 안에 사기, 50,000원 1시간 안에 사기. 예, 그래서 후회나 불안을 한번 견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죽을 만큼 괴롭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애들 문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자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엄마가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엄마보다는 친구 또래 전문가한테 훨씬 더 신뢰를 가져요. 그래서 전문가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면 맡기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애 좀 검사 좀 받아볼까? 받아보는 게 좋을까? 받아봐야 되나?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받아보세요. 왜냐면 받아봐야 되나?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 중에 괜히 받았다 이러는 분들은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크든 작든 애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엄마한테 촉이 온다는 거죠. 그런 생각, 받아봐야 되나? 그래서 저는 엄마의 본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럴까 말까 할 때는 그냥 과감하게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느낌이 3번쯤 스쳐간다, 이러면 하는 게 좋습니다. 경험상
네,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 학원이나 유치원은 3개월 보내보고 다시 재고한다. 학원이나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거든요. 학원은 특히 3개월 지나보고 다시 재고한다. 유치원은 6개월 재고하고 다시 결정한다. 그냥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지금 결정이 평생 가야 되는 게 아니다. 평생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도 바꿀 수 있고요. 심지어 남편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지능검사는 5세 이후, 만 5세 이후 뭐든지 심리평가라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검사는 만 5세. 근데 남들이 좀 받아보라 그런다. 그러면 그 전에 6살이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다음번 라이브는 네, 좀 더 열심히 고민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웩슬러 검사요. 네, 웩슬러. 웩슬러 외에는 다른 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웩슬러 검사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웩슬러 검사만 해서는 아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요. 배터리, 종합 배터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종합평가 이렇게도 합니다. 네, 시댁 식구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을 바꾸겠다고 협박하면 됩니다. 남편한테 너가 나서지 않으면 널 바꿀 거야. 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